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SNS를 보면 친구는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우리는 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수많은 연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만 같아요. 오늘 이 기묘한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3331.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는 그런 비극이죠. 근데 이게 그냥 멈춰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불과 3년 만에 538명에서 835명으로 정말 가파르게 늘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연결망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랑 다 연결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우리 뇌, 그것도 아주 오래된 시스템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은요, 절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아주 오래전에 설치됐던 생존 프로그램이 지금 이 현대사회랑 안 맞아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종의 버그 같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년 전 원시 시대를요. 그때는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다? 이건 그냥 바로 죽음이었어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일한 생존법은 부족, 즉 함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혼자가 되는 건 곧 죽음이다 라고 각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면 아주 강력한 고통 신호를 삐뽀삐뽀 보내도록 진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걸 밝혀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절당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 있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뼈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랑 뇌의 똑같은 부분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그렇게 아픈 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진짜로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위험해, 빨리 무리로 돌아가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문제는 이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 자꾸만 잘못 울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만성적인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거랑 똑같대요. 상상이 가세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확 높인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뇌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뇌가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릴 때,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가장 똑똑해지고 창의적으로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DMN이 켜지는 순간, 우리 뇌는 막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착착 연결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고 깊은 자기 성찰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닥다리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3단계짜리 뇌 리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뇌를 의식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뇌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생각의 틀을 바꾸고, 둘째, 행동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1단계는 정말 간단해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외로움은 뭔가 남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되게 수동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독은 달라요.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나만의 시간이죠. 그냥 혼자 있을 때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외로운 건가? 아니면 멋지게 고독을 즐기고 있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 시간을 고통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생각의 프레임을 바꿨다면 이제 몸을 움직일 차례죠. 2단계 행동 바꾸기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몇백 년 전의 철학자랑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우리 뇌는 이때 마치 진짜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사실은 전혀 혼자가 아닌 거죠. 두 번째 행동은 더 간단합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특히 무지출 걷기 여행처럼 목표를 정해서 걷다 보면 꼭 돈을 써야만 재밌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뇌의 낡은 회로를 깨부수는 거죠. 또 걸으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싹 정리되면서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관계 재설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바로 유랑걸식 회의 멤버가 되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구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공정한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이 많은데 친구는 너무 바빠요. 그럼 내가 가서 친구 얘기를 실컷 들어주고 그 대가로 친구는 맛있는 밥 한 끼를 사는 거죠. 서로 윈윈이죠. 모든 걸 다 나누는 끈끈한 관계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느슨한 연대가 현대사회에는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 고동력을 키우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 사회, 이거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에요. 당장 2040년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피해갈 순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은 그냥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핵심 생존 기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서서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 집이나 회사 말고도 그냥 편하게 가서 쉴 수 있고 원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제3의 공간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혼하고 가족을 이뤄야만 외롭지 않다는 이런 낡은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슨하면서도 따뜻한 공동체들을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아주 막막한 감정에서 출발해서 이걸 어떻게 나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쭉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힘, 저는 이걸 고동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안의 힘으로 내 삶을 즐기고 채워나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신적 근육 같은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우리 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오래된 생존 경보 시스템을 일단 이해하고 그걸 지금 시대에 맞게 잘 리모델링해서 창의력과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로 바꾸자는 거죠. 네, 바로 이 힘, 고동력. 이게 바로 다가올 솔로 사회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생존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간을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외로움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충만한 고독의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